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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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제가 두 상담사분들을 모시고 함께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해요. 이쪽에 계신 김승구 선생님께서는 다양한 명상도 경험해 보시고 또 지도해 보시면서 중년 외도 상담을 전문으로 하고 계신 분이시고요. 또 이쪽에 계신 노정현 대표님께서는 10년 넘게 심리상담가로서 활동해 오셨고 최근에 새로 운디드 힐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두 분께서 함께 저희 초월명상을 배우신 분들이신데 그동안 상담을 하시면서 명상에 대한 중요성이 어떻게 느껴지셨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요. 이 상담을 해도요, 어느 정도는 이제 자신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담사는 어떻게 보면 안내자 역할을 해요. 그 치유의 안내자. 네. 그러면 이제 그 안내를 가지고 스스로가 이제 셀프 케어를 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때 명상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네. 음. 알아차림 명상도 아주 기초적으로 굉장히 좋겠지만 지금 이건화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 초월 명상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어떻게 보면 내면에 있는 그대로의 나를 찾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명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있는 그대로의 나.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명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순수하고 가공되지 않은 진정한 명상을 맛보려면 초월 명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멋진 표현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노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신 문제나 이런 심리 문제가 있는 분들이 오면 상담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해결되기도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게 더 많을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차피 한 인간의 문제를 그 단시간의 상담을 통해서 다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럼 결국은 그 서양의 심리학자 프로이트도 얘기했듯이 최후에는 본인이 치유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 치유 능력을 갖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무의식이나 생명력에 옳은 방향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담사들은 그걸 도와줄 뿐인데 역할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자기가 자기 치유를 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흔히 권하기를 자기 치유에서의 최고의 방식은 결국 명상이다. 명상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를 안정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 초월 명상 같은 경우는 좀 명상 방법 중에서도 상당히 독특한 편이죠. 물론 명상하는 단체에 따라 방법들이 많이들 틀린데 그래도 제일 대표될 수 있는 게 이 불교식 명상하고 제가 불교 명상 지도사이기도 하지만 그 초월 명상하고 많이 대비가 되는데 아주 틀려요. 불교 명상은 의식의 집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무의식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 여기 초월 명상은 그러한 의식을 통하는 게 아니라 직접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편하게 함으로써 그 문제들을 본인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통찰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수천 년 동안의 인류의 지혜가 엿보이는 명상이라 할 수 있죠. 철명상 교사로서 참 뿌듯한 말씀들을 듣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래요. 이제 심리치료로서의 장점이 굉장히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초월명상을 먼저 알고 나서 심리치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그리고 공부하게 된 경우니까요. 근데 이제 일단 본인이 본인을 스스로 돕는 방법을 필요로 하는데 이제 그게 명상이 된다고 두 분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이제 명상은 정말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달라져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해요. 잠자고 일어났을 때 우리가 아주 피곤하고 힘들었어도 다음날 아침엔 좀 더 편안해져 있는 것처럼 명상도 뭔가 하고 나면 내가 좀 더 나은 내가 되었고 삶을 살아가는데 더 좋은 컨디션으로 좋은 선택들을 할 수 있게 되어가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은 이걸 하면서 심리치료까지 같이 한다는 건 내가 좀 더 이성적으로 내가 이런 생각 습관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구나 이걸 깨우치고 그걸 좀 더 논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에서 확실히 굉장히 둘이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정말 저도 공감해요. 특히 또 두 분께서 가진 심리상담의 방법도 아마 좀 다르실 텐데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
내면의 관계를 회복하는 관점에서 좀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대상 관계가 아니라 네.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들. 음.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든다면 가령 뭐 열등한 내가 싫다. 음. 열등한 나를 싫어하면요. 이게 슬프지만 열등감은 더 커져요. 왜냐면 사람은 이게 내면 관계에서도요. 대상 관계랑 똑같이 싫어하는 사람 대하듯이 나를 싫어하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등함을 느끼고 있어. 굉장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어. 그래서 속상해. 속상한데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도움을 청할 때 내가 그 사람이 싫은데 도우려고 할까요? 오히려 막 비난하고 네가 열등하니까 그런 거야. 네가 못나서 그런 거야 하면서 조금 더욱더 열등할 수 있게끔 도울까요? 만약 열등한 내가 싫다면. 싫어하는 사람한테 친절하기가 쉽지 않죠. 그쵸. 예, 내가 만약 싫어한다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열등함을 치유해주고 변화되게끔 돕는 게 아니라 더욱더 열등감에 빠뜨리고 자신감을 더 없애고 악순환이에요. 예, 그쵸. 진정한 악순환으로 빠지죠. 그래서 네. 그러한 내면 관계를 좀 회복할 수 있게끔 저는 돕는 상담을 하죠. 네, 그래서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열등함 속에서 동일시하고 있었던 나를 구해내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래서 열등한 나를 내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은 관점을 바꿔드리죠. 맞아요. 네. 그 심리 치료를 통해서 많이 바뀌게 되는 게 그 태도의 변화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나를 대하고 내가 나를 더 좋아해주고 내가 나를 더 아껴주고 예, 위로가 필요할 때 정말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우울증이라든가 그런 불안장애 같은 거의 특징들이 내가 정말 우울해서 상처받았을 때 나를 돕는 게 아니라 나까지 자꾸 나를 비난해요. 나까지 더 나를 더 우울하게 해. 가뜩이나 내가 불안해서 보호가 필요한 상태에서 내가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겁을 주고 예를 들면 불안한데 자꾸 불안하지 말라고 하면 불안한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갈 곳이 없을 것 그쵸, 같아요. 갈 곳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고립무원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벗어날 수 있게끔 그래서 정말 자연스러운 관계를 만들어줄 수 있게끔 저는 그런 돕는 상담을 합니다. 말씀드리면서 전 또 떠오른 게 그 어떤 불안함이나 우울함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 신체 상태가 심리 상태랑 같이 엮여 있잖아요. 그럼 몸과 마음은 정말 연결되어 맞아요. 호르몬적인 것도 그럴 것이고 우리 두뇌의 기능에 대한 것도 컨디션, 기분 다 서로 연동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영상 자체에서 바뀌게 되는 신체 생리 시스템적인 게 확실히 영상 효과 중에서도 도움이 되는 부분인 것 같네요. 그렇죠. 확실히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 심리치료와 함께 병행이 되면. 이제 상담가분들 통해서 내가 날 이런 태도로 자꾸 대하면서 힘들게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우치고 또 그 원인도 바꿔나가고 또 명상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자꾸 힘들어질 때 내 컨디션 자체를 올리는 그런 역할도 해줘 나가고. 선생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나요? 저는 열등이라는 건 비교 개념이에요. 이게 따로 떨어질 수 없다고 봐요. 마틴 부버가 얘기했죠. 나라는 관계에서 나 너라는 또 다른 그 근원을 형성하는 관계로 가라고. 그래서 저는 제일 중시하는 게 뭐냐면 첫째로 대상하던 자기도 대상이고 두 번째로 타인도 대상이에요. 그리고 환경도 대상이에요. 이럴 때 각기 관계를 맺는 방식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관계를 중심으로 상담을 합니다. 그 관계의 정상화.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내 주변에 어떠한 대상도 없다면 열등감이 생길 이유조차 없다. 주변에 어떤 대상도 없다면 네. 그 사람은 사람으로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라는 건 자기의식을 갖거든요. 네. 자기의식이란 건 뭐냐면 자기가 자기임을 아는 의식인데 자기가 자기의식을 가지려면 그것과 비교되는 타가 있어야 돼. 그걸 이제 불교로 말하면 의타기성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다른 것에 의지해서 자기가 생긴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열등감의 근원이 결국 비교 개념인데 자기 비교 개념도 있지만 사회적 비교 개념도 크거든요. 그래서 최후로 독일 사회 철학자들은 저기를 넘어간 거예요. 사회적 관계 이상을 그 공동체 관계로. 하여튼 좋은데 그러면 초월 명상을 하면 뭐가 좋으냐? 첫째 초월 명상을 하면
사람이 다른 관계에서 뭐 화가 났다거나 뭐나 해도 한 4, 5분만 그냥 갑자기 투자해도 마음이 많이 진정이 돼요. 그래서 아주 객관적이 될 수가 있고 또 자기가 굉장히 어떤 문제에서 시달렸을 때 초울명상을 하면 침잠되고 그리고 그 일반인들이 관계를 형성할 때 투쟁적이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그 투쟁 성향화된 걸 많이 안정시켜주죠. 아주 많이 안정시켜주고 그리고 자기를 갖다가 관조해서 지가 지금 현재 어디에 어떻게 있고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지 어떤 통찰을 할 수가 있죠. 저는 관계를 중시해요. 관계. 근데 그 관계를 통찰하는 데는 초월명상만큼 좋은 게 없다. 근데 그러면은 궁금한 게 상담을 받았을 때 우리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사실 다른 사람을 바꿔야 될 수도 있고 뭐랄까 부모님이라고 그러면은 그것도 환경인 것이고 아니면 내 직업의 문제야. 그럼 이 직업을 바꾼다든지. 근데 이런 경우는 그러면 상담을 받아서 환경으로 인한 영향일 때 어떻게 다루세요? 제가 환경을 바꿔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네. 자기가 그 환경에 대한 그 태도나 관점을 바꿔줄 수가 있죠. 역시 그것도 당신의 태도와 관점으로 환경에 영향이 어차피 미쳐지는. 심리상담은 네. 관점 바꾸기, 태도 바꾸기니까 네. 단지 그 대상화된 자기한테만 집중하느냐 아니면 다른 음. 대상한테도 가느냐 음. 그 차이지 음. 그 상담에서는 결국은 관점 바꾸기하고 태도 바꾸기예요. 네.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린다면요. 네.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변화시킬 수 없는 거를 네. 분별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거에 집중하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음. 저는 심리치료라고 봐요.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해주신 두 상담가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확실히 나 자신의 내면 관계도 정말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아무래도 선생님께서는 사업도 여러 번 해보셨고 다양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도 관계에 대한 중심성을 또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둘 다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영상과 함께 심리 상담으로 또 자신의 어떤 발전 가능성을 더 펼쳐보시고 싶은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